저는 OM사업본부 김범선 과장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멘텍에서는 최신 기술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아코디언 또한 소프트웨어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코디언 2.5의 주요 내용은 쿠버니스 1.25 지원과 CI/CD 트리거 기능 추가와 사용 편의성 개선이 있습니다. 먼저 아코디언 쿠버니스 1.25 지원 소식입니다. 쿠버니스 릴리 정책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쿠버니티스의 릴리즈는 N2 지원 정책에 따라 15주마다 진행이 되고요. 가장 최근에 마이너 버전 3개의 보안 및 버그 수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버전은 1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쿠버니티스 보안 수정을 포함한 적용 가능한 수정사항은 심각도 및 실행 가능성에 따라 3가지 릴리즈 분기로 백포트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KP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KP는 쿠버니티스 인핸스 프로버셜의 약자입니다. 쿠버니티스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 또는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쿠버니티스 커뮤니티 내의 프로세스입니다. KP는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거나 쿠버니티스에서 크게 변경하기 전에 커뮤니티의 협업 및 피드백을 촉진하는 설계 문서 및 통신 메커니즘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쿠버니티스 프로젝트 내에서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쿠버니티스 릴리즈는 해당 분기에서 정기적으로 중단되고 필요한 경우 긴급 릴리즈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릴리즈 관리자 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정확한 이후의 날짜와 함께 향후 릴리즈 예상 날짜는 릴리즈 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쿠버니티스 1.25의 테마는 컴바이너입니다. 컴바이너는 합체 로봇을 의미하는데 이 릴리즈를 통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여자 및 사용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연합된 힘 그리고 개방적인 정신을 기르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번 릴리즈에는 40개의 향상된 기능 중에 13개는 스테이블로 저장되고 개선된 기존 기능 8개와 15개의 알파 그리고 종료되는 2개의 기능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릴리즈의 하이라이트는 먼저 PSP의 지원 중단 소식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결정된 사항으로 PSP는 대신하여 스테이블로 전환된 PSA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유저 네임스페이스 지원, 포렌식 분석을 위한 체크포인트, 볼륨 마운트 시 S링스 개선, 노드 익스펜션 시크릿, 공식 CV 피드백 개선 등 정말 반가운 몇 가지 새로운 보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잡하드 실패 시 제시도 불가 정책, KMS 2버전의 개선 기능을 통해 클러스터 관리자의 작업이 더 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SI 마이그레이션이 3년 이상 진행되어 마침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야기할 것이 많은 쿠버니스 1.25의 새로운 기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네임스페이스 지원입니다. 이 개선 사항은 거의 6년 전에 처음 요청되었습니다. 쿠버니스 1.5에서 시작되었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능입니다. 파드에 부여된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호스트가 손상되는 취약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유저 네임스페이스는 컨테이너 내부에서 실행 중인 사용자를 호스트에 있는 사용자와 격리합니다. 컨테이너에서 루트로 실행되는 프로세스는 호스트에서 다른 루트가 아닌 사용자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는 유저 네임스페이스 내부 작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지만 네임스페이스 외부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여 손상된 컨테이너가 동일한 노드의 호스트 또는 다른 포드에 미칠 수 있는 손상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컨테이너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캡시스 모듈, 캡시스 어드민 기능을 포드 유저 네임스페이스로 제한하여 호스트에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유저 네임스페이스는 워크로드에 부과된 많은 제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그동안 보안상의 문제가 있었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유저 네임스페이스 지원을 통해 컨테이너 보안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컨테이너 체크 포인팅을 사용하면 특정 컨테이너에서 스냅샷을 생성할 수 있어 사본에서 분석 및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냅샷은 포렌식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다른 노드로 전송할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은 컨테이너의 복사본에서 분석이 수행되기 때문에 원본에 액세스할 수 있는 공격자는 이러한 부분을 인식 못합니다. 컨테이너 체크 포인팅 및 해당 통합의 도움으로 나중에 포렌식 분석을 위해 디스크에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의 모든 정보와 상태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중지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고 오심스러운 컨테이너를 검사하려면 포렌식 분석이 매우 중요한데요. 컨테이너가 실제로 공격받고 있는 경우 공격자가 컨테이너를 검사하려는 시도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를 취하고 샌드박스 환경에서 컨테이너를 분석하면 원래 컨테이너 없이 컨테이너를 검사할 수 있고 공격자가 분석 및 검사를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포렌식 컨테이너 체크포인트 사용 사례 외에도 내부 상태를 유지하고 한 노드에서 다른 노드로 컨테이너를 마이그레이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크라이오에서만 포렌식 컨테이너 체크포인팅을 지원하고 컨테이너D 런타임은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포렌식 컨테이너 체크포인팅은 쿠버니스에 대한 보안 및 사고 대응을 제공하는 모든 도구를 바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쿠버니스 잡에서 매우 필요한 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잡 제시도 제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은 백오프 리미트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잡의 최대 제시도를 제한하고 그 이후에 잡이 실패하는 것으로 간주를 시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수정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합하지 않았고, 그동안 컨테이너 실패의 원인을 식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복구를 할 수 없는 오류를 알리는 종류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실패를 실행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잡을 실패한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포드 선점, 메모리 부족으로 인한 제거 또는 노드 드레인과 같은 인프라 이벤트로 인해 컨테이너가 실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을 백페일 폴리시를 통해 조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실패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정책을 설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팟 제거에 대한 잡의 안정성을 높여 장애 원인에 따라 다른 동작을 함으로써 잡을 조기에 종료하여 인프라 장애 또는 애플리케이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백오프 시간을 늘어난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KMS의 개선 사항입니다. 쿠버니스 클러스터를 보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유효 상태에서 지속되는 API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KMS는 공급자가 이 암호화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 키 서비스에 저장된 키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 KMS는 쿠버니스 사용자가 etcd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몇 가지 주요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키 관리 시스템 성능 및 유지 관리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KMS 2 버전에서는 암호화 키 관리가 더 쉬워지고 수동 관리가 줄어듭니다. 동시에 해당 키를 사용한 작업이 더 빨라지게 되었고요. 기존에는 각 개체에 대해 서로 다른 데이터 암호화 키를 관리할 때 발생하는 성능 문제가 존재했었는데, 이는 캐시를 비우는 쿠버 API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한 후 모든 시크릿을 리스팅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특히 심각했었습니다. 기존에는 키 로테이션을 수행할 때 쿠버 API 서버 인스턴스를 여러 번 재시작했어야 됐고요. 모든 서버가 새 키를 사용하여 암호화하고 해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었지만은, 클러스터의 모든 시크릿을 무차별적으로 재암호하는 것은 클러스터를 몇 초 동안 서비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클러스터를 보호하는데 더 나은 보안과 향상된 성능으로 관리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은 지원 중단 소식입니다. 쿠버니스 1.25 릴리즈에서는 PSA가 스테이블 되고 로 전환되고 PSP가 제거되었습니다. PSP는 쿠버니스 1.21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이제 선언이 되었고 이번 릴리즈에서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PSP는 실행을 사용자 목록으로 제한하거나 네트워크 또는 볼륨과 같은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것과 같이 배포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하는 훌륭한 쿠버네티스 기본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 에코시스템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구성 요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서야 사라지게 되었고요. PSP를 대체하기 위해 이제 새로운 파드 시큐리티 어드미션 컨트롤러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됩니다. PSA는 PSP를 대체하여 네임스페이스에 레이블을 추가하기만 하면 미리 정의된 파드 보안 표준을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고요. 포드 보안 표준은 쿠버니스 커뮤니티에서 유지 관리해야 하므로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쿠버니스 기능이 도입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된 보안 정책을 받게 됩니다. 쿠버니스 1.23 베타 이후로 많은 변경이 되진 않았지만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데 중점이 되도록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PSP 중단으로 인해 PSA 컨트롤러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마이그레이션은 가이드 문서와 PSP 마이그레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1.25에서 릴리즈에서 중단된 API 리스트는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코디언 2.5의 신규 기능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포함된 신규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아코디언 팀은 기업 또는 조직의 개발자와 운영자들이 불필요한 반복하는 작업을 줄이고 고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아코디언의 카탈로그 파이프라인 기능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에는 카탈로그 파이프라인 기능에 대한 추가 기능 및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속 통합 및 제공, 배포를 나타내는 CI/CD가 필수적입니다. CI/CD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의 빌드 테스트, 배포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또는 파이프라인인데요. 이러한 CI/CD의 파이프라인 목표는 프로덕션에 대한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코디언에서는 카탈로그와 파이프라인을 통해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클릭 몇 번만으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에 컨테이너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CI/CD 트리거 기능은 코드 베이스의 자동 빌드, 테스트 및 배포 이벤트를 지원합니다. 트리거는 수동 또는 자동일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 기반으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아코디언에서 제공되는 트리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 푸시 트리거, 개발자가 버전 관리 리포지토리에 새 코드 또는 변경 사항을 푸시할 때마다 CI/CD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트리거되어 업데이트된 코드를 빌드, 테스트 및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컨테이너 이미지 푸시 트리거는 개발자가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에 변경사항을 푸시할 때마다 CI/CD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트리거되어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빌드, 테스트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은 코드 베이스와 컨테이너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통합되고 테스트될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여러 번과 같은 특정 간격으로 실행할 수 있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웹폭 트리거도 지원하고 있고요. 버전 제어와 협업 플랫폼에서 특정 이벤트가 이제 발생할 때 알림을 보내는 HTTP 콜백인 웹폭을 제공합니다.
아코디언 카탈로그와 파이프라인은 이런 웹훅 이벤트를 수신하고 그에 따라서 파이프라인을 트리거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프터 훅 트리거는 특정 카탈로그와 파이프라인이 업데이트될 때 자동으로 트리거 되도록 CI/CD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여 연계된 애플리케이션이 최신 버전과 계속 호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트리거 기능은 소프트웨어 제공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인적 오류 가능성을 줄여 소프트웨어 릴리즈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이번 트리거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저버 트리거는 4가지 타입을 제공합니다. 버전 관리 리포지토리의 변경을 감지하는 트리거와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 변경을 감지하는 트리거, 그리고 2.4에서 추가되었던 외부 컨테이너 이미지 변경을 감지하는 트리거가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이벤트 발생을 이용한 웹훅 트리거를 제공합니다. 트리거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부여받은 쿠버네티스 서비스 어카운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트리거 타겟, 버전 관리 및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 인증 정보가 필요하고 트리거 동작 모드를 지정을 합니다. 웹훅 트리거를 사용하는 경우 웹훅 정보를 입력을 받아야 합니다. 옵저버 트리거 스케줄을 이용해서 통해 트리거 동작을 예약할 수가 있고, 스케줄은 크롬 방식으로 입력 가능하고 기본값은 5분마다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모를 통해 옵저버 트리거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에 새로 생긴 트리거 탭으로 이동합니다. 옵저버 트리거를 추가하기 위해 카탈로그 수정을 클릭합니다. 데모에서는 코드 푸시 트리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버전 관리 시스템에 저장소 변경 감지 트리거를 선택을 하고 트리거 수행 서비스 어카운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VCS 태스크를 입력하지 않으면 파이프라인의 기본 태스크를 설정하게 되지만 특정 태스크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추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 필요한 경우 시크릿을 입력을 하면 되지만 데모 환경에서는 인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따로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트리거 설정을 마치고 기셋 소스 코드 변경을 하여 트리거 작동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JSP의 HTML 태그를 변경하고 커밋합니다. H1 태그의 내용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헬로 월드 1로 되어 있던 내용을 헬로 월드 v2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코디언 콘솔로 돌아오겠습니다. 스케줄을 지정을 할 건데요. 스케줄에서 트리거를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론 방식으로 시간은 18시 10분에 트리거를 예약해 놓겠습니다. 입력이 끝나면은 트리거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약된 시간인 18시 10분이 되면은 자동으로 카탈로그가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시간이 됐고 그리고 코드푸시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약해 놓은 시간이 되면은 카탈로그가 자동으로 배포가 됐고요. 상세한 이력을 보게 되면은 트리거에 인해 이제 카탈로그가 배포된 것을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 리소스 탭에서 연결된 노드 포트를 클릭해서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은 방금 기사에서 변경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훅 트리거는 2가지 타입을 제공합니다. 카탈로그 파이프라인 빌드 배포 트리거는 애프터 훅 트리거를 설정한 카탈로그나 파이프라인의 빌드 배포가 끝난 경우 이후 실행될 카탈로그와 파이프라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웹훅 트리거는 트리거가 설정된 카탈로그나 파이프라인 빌드 배포가 완료되면 협업 플랫폼으로 빌드 정보를 전송합니다. 데모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훅 트리거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서버 배포가 완료되면 와드 서버를 배포하는 트리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애플리케이션 카탈로그에 새로 생긴 트리거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애프터 훅 트리거를 추가하기 위해서 카탈로그 수정을 클릭을 하고요. 애프터 훅 트리거를 이용하여 골드라는 이름의 엔진엑스 카탈로그를 배포가 완료가 되면 골드 톰캣 카탈로그 배포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트리거 수행 어카운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카탈로그 이후 트리거로 실행할 카탈로그 파이프라인을 선택합니다. 트리거를 저장을 하고 엔진엑스 카탈로그를 배포하겠습니다. 일반 탭으로 이동해서 엔진엑스 골드 카탈로그를 배포를 실행을 하고요. 배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포가 그리고 완료가 됨과 동시에 골드 톰캣의 카탈로그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훅을 이용하여 웨바스의 최신 버전을 자동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코디언 기술 지원 서비스에 대해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코디언은 고객과 파트너에게 안정되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코디언 및 쿠버니티스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 지식 및 제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아코디언 테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코디언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데모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아코디언 허브 사이트를 오픈하였습니다. 아코디언 허브는 아코디언에서 사용 가능한 카탈로그를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이고요. 자바 애플리케이션부터 고랭, 파이썬 그리고 DB까지 개발 및 테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탈로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허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탈로그를 아코디언에 등록하여 배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코디언에서 클러스터 카탈로그 템플릿을 통해 클러스터에 배포할 신규 카탈로그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허브 사이트에서 원하는 카탈로그를 찾습니다. 저는 레디스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레디스 카탈로그를 선택을 하면 카탈로그의 상세 스펙과 설치 가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설치 가이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설치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나눠지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 클러스터에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반면에 오프라인은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야물 다운로드 버튼을 제공하여 야물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해당 오프라인 작업 공간으로 파일을 복사하셔야 합니다. 데모에서는 바로 다운로드 받은 야물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아코디언 콘솔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카탈로그 생성을 해서 야물 탭에서 방금 받은 야물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하여 생성합니다. 이렇게 등록한 레디스 카탈로그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카탈로그에 들어가면 방금 등록했던 레디스 카탈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포 리소스 및 파이프라인을 확인하고 카탈로그를 생성하여 배포를 진행합니다. 배포가 완료되면 카탈로그의 리소스 정보에서 해당 로그를 확인해 보면은 레디스가 정상적으로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레디스 로고를까지 확인을 해 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허브 사이트를 이용하여 카탈로그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코디언 2.5의 릴리즈 소식에 대해서 전달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소프트웨어 사용 경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